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매월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매월 S&P 500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250만원 정도 버니까 50만원 정도 투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월 50만원 정도 투자한다면 30년 뒤에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해서 하기 싫은 일은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미래에는 얼마가 돼? 라는 생각으로 투자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내 경제적 자유 금액은 얼마이고 20년 뒤에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으니까 나는 얼마씩 투자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투자 금액을 정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 금액과 월 투자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계산 방법이 있지만 제가 공유해드릴 이 엑셀을 이용하면 30초 안에 경제적 자유 금액과 내 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건 물론이고 월급을 쉽고 간단하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제가 엑셀을 이런 식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만 빠르게 보시고 엑셀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엑셀을 이런 식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신다면 엑셀을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무료니까 걱정 말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 관리 기능 말고도 새롭고 아주 훌륭한 기능도 추가를 했으니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가면 저의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눌러 블로그로 가시면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글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영상보다 글이 좋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글에서 진짜 조금만 내리면 보이는 이 구글 폼을 누르시면 10초 안에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블로그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눌러 블로그에서 엑셀을 다운받고 다시 폼으로 돌아와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엑셀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방법을 15초 안에 정리해보면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한다, 구글 폼을 눌러 질문에 답변한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한다, 엑셀을 다운로드 받는다, 구글 폼으로 돌아와 제출 버튼을 누른다. 참 쉽죠? 그럼 이제 엑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월급을 분리하는 걸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월급 관리 엑셀은 좌측과 우측으로 나뉩니다. 좌우측 상관없이 파란색으로 된 칸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더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들은 뒤에서 한 번에 말씀드릴 테니 사용 방법을 먼저 익혀보시죠. 일단 엑셀 좌측 부분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 은퇴 희망 나이, 현재 S&P 500 평가 금액을 작성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37년 뒤에 은퇴할 계획입니다. 더 빠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저의 현재 S&P 500 평가 금액은 231만원입니다. 아직 S&P 500에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면 0원으로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8.2%로 설정하겠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수익률을 원하시면 8%나 7.5%로 하셔도 되지만 8.2%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현재 희망생활비에 작성할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매월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달에 150? 아니면 200만원 정도면 될까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얼마가 됐든 지금 당장 필요한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나중에 드림카를 끌거나 별장을 하나 짓거나 하는 꿈을 위한 비용 같은 건 제외하고 실제로 지금 필요한 생활비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장 매월 200만원 정도만 들어오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희망생활비에 20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예상 물가상승률은 2에서 3% 사이로 알아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2%대로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도 2에서 3% 사이로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 중간인 2.5%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나이부터 예상 물가상승률까지 모두 입력하셨다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은퇴 후 실질 필요생활비와 경제적 자유 금액이 나옵니다. 은퇴 후 필요생활비는 현재 희망생활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경제적 자유 금액은 4% 법칙에 따라서 은퇴 후 필요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면 단기 목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자금, 결혼자금, 자동차 구매 비용 등등 사람마다 단기 목표는 다 다르겠죠?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여자친구를 내년 5에서 6월쯤 보러 갈 예정이라 캐나다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600만원이고 목표 기간은 이제 9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단기 목표를 위해 모은 현재 저축액 175만원까지 입력하면 월급관리 엑셀의 좌측 부분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 자유 금액과 은퇴 후에 필요한 실질 생활비까지 알았습니다. 엑셀의 우측에서는 경제적 자유 금액을 목표로 매월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월급 분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 아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측에는 입력해야 하는 파란색 칸이 3개
3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월소득 칸에 저의 월소득 245만원을 입력해주면 월급을 간단하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저의 월급은 비상금, 투자금액, 저축과 생활비 이 3가지의 큰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더 복잡하게 분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정도만 분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금은 월소득의 5%로 계산했고, 투자금액은 아까 엑셀을 좌측에서 확인한 경제적 자유 금액을 목표로 제가 작성한 은퇴까지의 남은 기간, 현재 S&P 500의 평가 금액, 기대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 매월 52만 5천원씩 투자하면 되겠네요. 여기 퇴직연금 계좌 입력 칸에는 퇴직금을 DC형으로 변경하셔서 투자하실 분들만 작성하면 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투자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24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작성하면 되겠죠.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월 본인의 월급에서 투자할 금액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매월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축을 더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의 70%밖에 투자하지 못하니 투자하는 금액 역시 70%만큼 조정해서 계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20만원을 투자했다고 입력을 하면 본인이 투자할 금액이 20만원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만원의 70%인 14만원만큼만 줄어들게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직한 지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상태라 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은 저축과 생활비 항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단기 목표 저축액은 아까 좌측에서 설정한 캐나다 여행 자금입니다. 이 역시 단기 목표 금액과 목표까지의 남은 기간, 현재 저축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파란색 칸에는 투자, 단기 목표 외에 저축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청약통장에 10만원, 저의 교육비용으로 15만원씩 저축하고 있어서 25만원을 입력할게요. 그럼 이제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 생활비 안에서 한 달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맨 오른쪽 라인에 있는 항목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본인의 계좌에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파킹 통장에 12만 2,500원, 연금 저축 계좌에 52만 5천원, 단기 목표를 위한 저축 계좌에 47만 2천원, 청약 통장에 10만원, 교육을 위한 저축 계좌에 15만원, 생활비 계좌에 107만 9천원을 옮겨 놓으면 되겠죠. 물론 이 107만 9천원은 고정비 통장과 실제 사용할 생활비 통장으로 분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고정비 항목도 만들어 놓지 그랬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업데이트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급관리 엑셀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경제적 자유 금액과 매월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엑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의 평균금리 4.24%와 2024년 1월 기준 S&P 500의 배당 수익률 1.47%, 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뺀 S&P 500의 장기 수익률 2.5%를 더한 8.2%입니다. 아까 제가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셔도 되지만 더 높게 설정하지는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5세가 될 때까지 S&P 500이 제가 기대했던 이 수익률대로 수익률을 올려주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었다면 저는 무사히 계획한 시점에 은퇴를 하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이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올려주었다면 제가 은퇴를 계획한 시점에 은퇴를 하지 못하거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도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후자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게 미래의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영상에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하게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은퇴 후 필요 생활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면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정한 은퇴 시기인 37년 뒤에도 200만원으로 저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물가가 매년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매년 어느 정도 오를지는 아까 정했었죠. 현재 희망 생활비에 은퇴까지 남은 기간인 37년치의 물가 상승률을 곱해주면 은퇴 후 실질 필요 생활비 498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꼬박꼬박 월 200만원씩 들어오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는 37년 뒤에는 498만원이 들어와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경제적 자유 금액도 현재 희망 생활비인 200만원이 아닌 은퇴 후 필요 생활비인 49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자유 금액은 4%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4% 법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뱅겐이 발표한 4% 법칙은 미국 주식의 50%, 미국 채권의 50% 투자되어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4%씩 인출을 하더라도 30년 동안 돈을 바닥내지 않고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은퇴 후 매월 498만원을 쓰려면 당연히 은퇴 시점까지 모은 돈에서 매월 498만원을 빼서 쓰겠죠. 제가 만약 1억원을 모아서 은퇴를 했다면 저는 2년 뒤면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4% 법칙에 따라 1억원이 아닌 14억 9,600만원을 모았다면 저는 매월 498만원을 빼서 쓰더라도 오랜 기간 돈이 바닥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4% 법칙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는 거죠. 100세 시대인 지금 우리는 아마 은퇴 후에
때문에 30년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 법칙에 따르면 지출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95%라고 했는데 기간이 30년이 넘어간다면 그 확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95%라는 건 5%는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데 제가 95%에 속한다면 좋을 테지만 5%에 속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1994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이 밖에도 4% 법칙의 한계는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4% 법칙으로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은퇴 자산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기가 쉽고 보수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산의 목표 금액을 꼭 설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의 목표 금액, 즉 경제적 자유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월급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그 금액대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갖고 성공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칙으로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4% 법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4% 법칙에 따라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에서 곱하기 11을 해서 연간 생활비를 구하고 여기다 곱하기 25를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한 경제적 자유 금액의 수준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의 경제적 자유 금액인 15억 원은 지금은 물론이고 37년 뒤에도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4% 법칙으로 계산한 경제적 자유 금액이 큰 금액이기에 그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큰 금액인 만큼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 더 여유있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기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월급 관리 엑셀을 만든 이유는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나 식비 등을 아끼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일단 1억 원을 모아라.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떠난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네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다. 잘 걸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돈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월세, 식료품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가사노동을 얼만큼 분담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돈은 아껴야 할 돈이고 부모님의 돈은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부모님이 편해질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에만 몰두하여 주변 사람들, 특히 친한 친구들이 저를 떠난다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주변에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없다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적당히 쓰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부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돈을 적당히 쓰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과정 중에 단기 목표는 열심히 살고 있는 본인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차를 살 돈을, 또 누군가는 여행 갈 돈을, 또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자친구를 보러 캐나다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결혼 자금을 모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상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상금의 용도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이직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플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월급의 5%씩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비상금은 얼마 정도 모으면 되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모으면 되지만 최소한 한 달 생활비의 6배 정도 되는 금액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는 돈이 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비상금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쓸 용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자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금액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계좌나 단기 목표 저축 계좌를 보며 얼마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써 모은 돈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투자나 저축에 대한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다면 굳이 모으고 있는 내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비상금 안에서 빌려줄 금액을 생각하고 결정하여 빌려줄 수 있습니다. 돈을 적당히 빌려줌으로써 큰 부담 없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니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 또 저와 저의 친구들은 이 비상금으로 경조사 비용을 지출합니다. 저는 항상 결혼식을 갈 때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해야 하지? 별로 안 친했으니까 5만원? 학창시절엔 친했으니까 7만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될 사람이니 슬슬 눈치 보면서 축의금을 내지 말고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내고자 비상금에서 축의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금을 이렇게 사용하면 생활비에 6개월치 되는 금액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일부 사용하거나 투자를 해도 되지만 비상금으로 빼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비상금의 용도는 다 다를 테지만 어쨌든 비상금은 우리의 투자 계좌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엑셀 사용 방법과 엑셀을 이런 식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월급 관리 기능 외에 다른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을 내리시면 아까처럼
입력해야 하는 파란색 칸과 표 같은 게 있습니다. 월급 관리 기능에서는 내가 현재 희망하는 현실적인 생활비를 작성하여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과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 금액을 정했다면, 이 기능에서는 현실적인 생활비에 내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들에 지출할 비용까지 더한 꿈의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고 꿈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하면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지출은 아까 희망 생활비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2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꿈을 위한 지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기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달에 150만 원이 더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하는 37년 뒤에 실질 필요 생활비는 8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역시 물가 상승률이 2.5%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현재 S&P 500 평가 금액은 200만 원 정도 있다고 치고 기대 수익률은 8%로 설정했습니다. 0.5% 단위로 변경할 수 있게 해두었으니 원하시는 수익률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경제적 자유 금액은 26억 원이고 37년 뒤에 26억 원을 모으려면 매월 98만 원씩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52만 원씩 투자하는 것도 버거운데 거의 2배를 더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직을 성공하거나 부수입이 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월급 관리 엑셀로 계산한 경제적 자유 금액과 은퇴 연도 투자 금액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기능을 이용하여 경제적 자유 도달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1년이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급 관리 엑셀에서 제가 설정한 은퇴 나이와 경제적 자유 금액은 제가 이직을 하거나 부수입을 늘리는 등의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37년간 지금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설정한 목표가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직을 하거나 부수입을 늘려 소득을 높인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겠죠.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저의 경제적 자유 도달 시기는 당연히 더 빨라질 것입니다. 꿈 지출 비용을 빼고 생활비만 충당하면서 사는데 은퇴 기간을 37년 뒤가 아닌 30년으로 하게 되면 월에 84만 원씩 투자해야 합니다. 매월 52만 원씩 투자하고 있는 제가 월에 32만 원씩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저의 경제적 자유 도달 시기는 7년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높이기 위해 이직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부수입을 늘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쉬는 날에 단기 알바 2-3일만 해도 월에 32만 원은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월 87만 원씩 투자할 수 있게 되면 그때도 다시 은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안에 은퇴하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월에 400만 원씩 투자해야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엑셀에 있는 표를 통해 계속해서 목표를 수정하면서 은퇴 시기를 앞당겨 보겠습니다. 이 엑셀을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저처럼 은퇴 연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시도를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엑셀은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